그래요? 네, 왜냐면 인간애로 솔직히 도저히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네, 그것도 있고 돈이야 버는데 솔직히 애초에 제가 그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관에도 월 매출이 8, 900이 나오고 수익이 1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8, 900 나왔을 때는 이제 300 이상. 300 이상. 네, 저가 이제 네네. 딱딱딱 가져갔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는 한 명이 또 들어가죠. 왜냐면 그렇죠. 저는 이쪽에 또 네네. 묶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사다난하게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인간애를 중간에 접어가지고 그때 폐업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인간애 폐업되어 있지 여기서 팽 당했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한테. 네, 네. 23 그게 언제였어요? 몇 말. 년이었어요? 2018년인가요? 아니요. 그 전 2017년. 17년 네. 23말 네. 3년 전. 음.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불 지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정말 그때 마침 또 겨울이었나요? 그렇죠. 9월 17년 9월. 네. 네. 가을에서 겨울. 근데 그때는 또 되게 추웠어요. 남양주는 그때 한창 신도시 개발 뭐 이런 상황이었어서 이마트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부지만 이렇게 공사돼 있고. 그래서 바람도 엄청 불고 엄청 힘들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일이 그렇게 되고 거의 2달을 폐인처럼 살다가 네. 진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덕분이기도 한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저를 그냥 기다려 주시고 그냥 정말 뭐랄까 그렇다고 집안이 그때 당시에는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고소를 할 돈도 없고 이길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실인 상황이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당한 거 그대로 그냥 잊자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의미 있는 거 재밌는 거 말고 돈을 좀 벌자 싶어서 돈을 벌 일을 좀 시작을 했죠. 근데 다행인 거는 그게 이제 2018년 초쯤 됐나요? 아니면 2017년 말? 17년 말부터 네. 네, 11월 말쯤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얘기를 진지하게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구소에 계시는 또 연구소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유통사나 이런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솔루션을 파는 그러니까 지금 요리가 말씀하시는 연구소가 네 식품연구소입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분야인 거죠.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 분야에 제가 이제 막 첫 발을 들인 거예요. 저는 이제 식품 사업이 네, 아니고 전혀 다른 사업이고 네. 다들 제가 지금도 이 사업을 건들고는 있지만 이 사업을 건든다고 하면 다들 많이 놀래요. 네. 요리하는 사람이 이걸 왜 해? 네. 근데 사실 기술 쪽에 네. 그 IT 솔루션 네네. IT 쪽이라서 네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궤도에 많이 오른 회사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거는 이제 어떤 대표님을 유통회사 대표님이죠. 온라인몰 대표님한테 도움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에 인센티브제를 좀 파격적으로 좀 얘기가 잘 됐어요. 진짜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운이죠. 그것도. 그 온라인 몰 대표님을 만나서 도움받은 거는 뭘 팔 때인가요? 그 식품이 아니라 이 IT 솔루션을 네, 솔루션을 팔아요. 팔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솔루션을 만든 사람이 저희 아버님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좋은 조건 그리고 또 취득기가 있는 거죠. 이 기술에 대해서 영업사원은 다들 공부해도 전문 연구원이 아닌 이상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뭐 다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어서 영업이 쉬웠어요.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그동안 살았던 시기 중에 제일 많은 돈을 그때 벌었어요. 영업이 되게 잘 됐고 운도 좋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제가 열심히 하고 막 PPT 뭐 이런 것들 처음 만드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를 여기에 올인을 하니까
에너지가 그때는 그래도 좀 젊잖아요. 네네. 진짜 하루가 얼마나 긴지를 그때 알았죠. 그때는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역시 별내에서 했나요? 아니요, 그때는 가산에. 가산 디지털 단지로 와서. 그때는 가산에 있었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후인데 사업 자금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통장에 배신이라고 하면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네. 말이 나오겠지만 결별하고.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되는 요리학원에서 딱 나오고 그 통장을 딱 까보니까 제 통장에 480만 원이 있더라고요. 아, 퇴직금까지 다 받고. 호탈하네. 인간의 사업까지 폐업을 한 후인데. 네. 네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더 충격이 컸죠. 그리고 그 형하고는 정말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걸 교류를 했고 그래서 배신감도 많이 컸고 그 480을 갖고 사무실을 얻은 건가요? 300 보증금 35가 그 월세 해가지고 이 사업은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셨나요? 네. 유통업으로? 아니요 제조 제조 똑같이 어. 원래 했던 거 폐업돼 있는 거 다시 똑같은 즉석 제조 가공업으로 다시 했죠. 네. 이게 저가 있는 곳이 워낙에 좀 음지 외곽이라 되게 싸요. 그 다들 아시잖아요. 뭐 조금 번화가에서 많이 벗어나기만 하면 진짜 뭐 남는 공실 엄청 많고 조그만한 공간만 있으면 돼서. 이 대표님,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 지금 그 분함과 결별하고 2017년 9월에 결별하고 실에 좀 젖어 계시다 2017년 12월쯤에 네. 이제 아버님 소개로 네, IT 일을 솔루션 시작을 사업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 IT 솔루션은 유통업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유통업이죠. 근데 그건 영업맨이죠. 사업, 예, 그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안 해도 하고, 되죠. 예, 안 해도 되고, 그건 계속해서 하고, 네. 병행해서 하고, 네. 그러다 다시 즉석 식품 가공업 이 제조업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낸 건 이제 그 2018년 봄쯤에 가산에.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네. 가산에 있는 회사는 또 다른 회사고 저는 항상 인천에 뒀어요. 식품은. 아, 네네네. 네. 근데 영업 일을 했던 게 1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18년도 초까지 했거든요. 아, 초는 아니죠. 중순까지. IT 네. 솔루션 사업을. 중순까지 했죠. 네. 5월까지 거의 했으니까. 19년 5월까지. 네. 18년 5월. 18년 5월. 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 동안 번 돈도 좀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근데 이게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가 480만 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 절대 이 통장에서만 식품 사업을 다시 살려서 아, 네네. 저 놈을 IT 솔루션으로 번 돈을 여기다 투자하지 아니, 그건 않고 안 했어요. 그건 따로 네. 다른 통장에 있고 네. 그래서 이걸로만 성공을 해서 정말 만회하겠다. 만회라기보다는 그냥 오기죠. 정말 오기. 네,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 가치를 좀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21살 때 그 페이스북에서 그 공간을 운영할 사람을 찾던 그 대표님은 아세요? 그때 시기에 정말 운 좋게 TV에서 그 유명인이 김부각을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대표님 만드시는 김부각이요? 네. 아니 저희 게 아니라 그냥 김부각을 먹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딱 운이 좋게 저희가 1, 2등이었어요. 김부각을 치면 네이버 1, 2등이 저희였어요. 원래 그때 잘 팔리고 있을 때였나 봐요. 어느 정도 마케팅이 됐죠. 왜냐면은 이미 페이스북이라는 다시 저는 인간에 있었으니까. 폐업했던 걸 다시 살리는 게 2018년 5월이에요. 제가 18년 초? 아니요. 18년 초? 초로 18년 초. 네, 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IT 솔루션은 1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 5월까지 했고 한 달 후인 2018년 초에는 다시 사업자 등록을 새로 인간회를. 내시고 인간회를 네. 부활시키시고 근데 인천에서. 이게- 네. 그렇죠. 근데 좀 재수가 좋았죠. 음. 뭐냐면은 좀 뭐랄까 정말 그때 그 유명인이 TV에서 그 김부각을 한 입 먹자마자 한 3주 동안 김부각이 인기 검색어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1, 2등이었다 했잖아요. 네. 여기서 나온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 저희가 나온 게 딱 하루에 1억이 찍혔거든요. 일 매출이 1억이 찍혔어요. 네, 그게 일 얼마 매출이. 동안 가든가요?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장사를 접었어요. 다 내렸어요.
못 만들거든요. 저희. 아, 네. 왜냐면 저희가 한 달 죽어라 만들어봐야 저희 자동화도 없고 수제니까 한 달 죽어라 만들어봐야 4천만 원어치 정도를 만들어요. 월 매출 4천만 원까지 네.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애초에 크게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터져버리니까 2달 반을 정말 스토어 닫았고 온라인몰 닫았고 그것만 그건 했어요. 동인천에서 만드셨어요. 네. 네. 하루에 가사를 또 10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IT 아 그때는 안 다녔어요. 네. 왜냐면 그때가 7월이었어요. 그 먹은 게. 그래가지고 7월에 그 먹고 한 9월까지 그냥 진짜 먹은 게는 아그저 TV에서. 셀럽 그 네, 셀럽이 연예인. 먹은 거죠. 네네. 근데 그때 진짜 저가 2015년 7월, 2018년 7월. 네, 그때 정말 그냥 너무 크라우드 펀딩도 있었는데 크라우드 대표님. 네, 네네. 그때 당시 김부각 관련해서 크라우드 펀딩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터져버린 거죠. 그 연예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스토어를 닫아도 저기서 매출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하는 게 2달 반이 걸렸고 2달 반 후에 오픈을 다시 하니까 저희가 순위가 저 아래까지 가 있더라고요. 잠시 닫은 사이에. 네, 왜냐면 2달 반을 쉰 거니까 온라인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정말 좀 암울했고 한데 그 다음으로 나온 제품이 11월에 나왔거든요. 그게 또 대박을 쳐버렸어요. 뭐였죠? 그거는 이제 연어장을 했는데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이 저희 거를 그냥 정말 공짜로 정말 그냥 광고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분도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네, 그분도 네. 페이스. 그분은 뭐 그분이 광고를 하자마자 일매출이 2천만 원씩 그냥 탁탁탁 찍히는데 일매출이 2천만 원. 네. 오, 대단하군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의 매출은 한 달에 그러니까 화사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오픈을 시켰을 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15일에서 20일 동안 나온 매출이 1,0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 연인이 화사십니까? 그렇죠. 아. 네, 그때 당시. 네네. 근데 그 후에 이제 11월에 연어장 오픈했는데 그 형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게 또 너무 잘 됐죠. 그러면 처음에 그 김부각을 드셨던 건 화사시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 형님이란 분은 연어장을 연어장을 드셨어요. 네, 드셔주시고. 김부각은 입맛이 안 맞고 네네. 그래가지고 연어장을 드셔주셨는데 이게 완전 너무 베스트셀러가 돼서 1, 2천만 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그게 뭐 매주 막 몇 달 이렇게 지속된 건 아니어도 한 3일 정도 이렇게 한 방에 빵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 매출이 100만 원 이상씩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분한테만큼은 제가 정말 좀 여러 가지로 보답을 하고 싶다 해서 아직도 연락을 해요. 아직도 연락을. 그분은 어떤 분야의 인플루언서셨어요? 별로 그렇게 많은 유명하진 분들이 않고.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 시사 이런 쪽에 계셨죠. 네네.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 형님을 굉장히 많은 욕을 해요. 근데 그리고 한번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나와 논란은 있는 분이지만 나름대로 있었죠. 팬은 고정적으로 있는 분이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그 팬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이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갖고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저희 걸 사준 건데 저희 입장에서 그 일이 없었더라면 사실 영업이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사 때 이미 돈을 좀 벌긴 했거든요. 네네. 그 돈과 뭐 몇 가지로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됐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겸해서 하면서 인간에 좀 집중을 해서 신제품이 나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해 직원 세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제가 좀 자유로워졌죠. 직원을 지금 현재 몇 분 두고 계십니까? 지금은 총 6명. 6명. 네. 네네. 저 포함해서 6. 사무실은 여전히 동인천에 두고 계십니까? 동인천에 공장이 하나 있고, 일산에 공장 하나 있고, 네. 2군데. 가사는 정리하셨고. 아니요, 가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그 IT 솔루션 사업 때문에. 네, 연구소를 네네. 인수를 해서 지금 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통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다시 연구소, 아버지가 계신 연구소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그 화사 때 돈을 번 거랑 그때 인센티브로 벌었던 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운과 때가 정말 잘 맞았어요. 돈이 필요할 때 벌렸고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게 월급 그냥 주면 되는 거. 예, 좀 잘 감이 안 와서 그런데요. 네. 그 월 매출, 연 매출이 가령 인간의 기준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18년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화사라는 몇 월쯤이었죠? 화사 그분이 드셨던 게 7, 8월. 8월. 네. 네. 7월하고 8월 사이였거든요. 그때 이제 일매출 1매출 1억을 찍고 1억. 11월부터 어떻게 보면 다시 장사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달 정도 11월, 12월 그리고 7월, 8월 사이 잠깐 하루 해가지고 한 2억 조금 넘게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달에 다음 연도 19년도에는 4억으로 마감을 했어요. 연매출 4억. 네, 연매출 월 3천 이상씩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작년에는 그 인수했던 사업도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었어서 신경을 완전히 못 썼다가 이번 연도에는 좀 인간에 집중하려고 좀 여유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연도는 3월 매출만 2억 정도가 나왔고 월 매출이. 네, 월 매출이 2억이 나왔고 1, 2월 달도 1억은 넘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3월에 이미 작년도 매출을 넘기고 그러네요. 네, 4, 5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온 거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대단히 오히려 발전하시고 계시군요. 그렇죠. 오히려 많이 저희는 나아졌죠. 네, 많이 나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운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온라인 구매나 이런 부분이 너무 촉진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또 그때 마케팅을 한창 하고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난 거죠. 정말. 자꾸 운을 말씀하십니다만 운도 좋으셨겠지만 지금 마케팅,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노력, 구체적으로는 어떤 마케팅,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건들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런칭을 시켜야 되는지를 대충 경험으로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페이지라는 것도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맛집들도 좀 건드려보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네이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페이스북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인스타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실전적으로 효과 있는 것만 좀 집중했죠. 왜냐면 광고를 저 혼자만 하니까 저희 인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안 해본 거 없고 유튜버들 중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협업해봤고 그리고 효과 없었던 분들도 많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되게 많은 경험을 했죠 그때 당시. 근데 그 덕분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서 저는 다른 회사들은 광고 대행사를 쓰는 편인데 저는 직접 다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좀 요령이 들면 광고도 사실 세팅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뭐 다음날 한 30분 투자하면 또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서. 지금 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광고라는 표현은 실제로 광고 대행사들이 쓰는 방법. 네, 방법들이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뭘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들이 있어요. 특허에도 있는 뭐 CPC나 뭐 CPS나 CPI나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CPM이나 뭐 도달당 비용, 뭐 노출당 비용 아니면 클릭당 비용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광고의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플랫폼이나 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보고 어떻게 리타게팅을 하는지 이미 저는 그 당시에 리타게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시행착오에서 배워서 네. 새롭게 적용하는 걸 리타겟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데이터만 긁어가지고 다시 타겟팅해서 좋은 데이터만 나오는 확률을 계속 높이는 거죠. 이 좋은 데이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구매 전환, 네. 네, 그걸 위해서 취미며 뭐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알아보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진부하게 저는 타겟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좀 요령을 좀 피워 보니까 이 정도 월 매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딱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고 네. IT 솔루션 사업은 여전히 지금 병행하고는 계신 거고요. 그렇죠. 병행하고 있죠. 이틀 전에도 출근을 했고 네. 어제도 출근을 하고 지금 휴대폰에도 이제 막 그런 연락이 아, 업무 네. 연락이 막 오고 예. 그 IT 솔루션 사업하고 이제는 비중을 어떻게 반반 가져가시나요? 하루에 쓰시는 시간을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사업이 임간회예요. 그래서 저는 임간회라는 이름을 명함으로 쓰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우리가 IT 솔루션 관련해서 네. 브랜드나 회사는 밝히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회사의 일이 요즘엔 좀 많죠. 지금 한 70대 30? 임간회가 30 정도. 그러니까 쓰는 시간은 IT 솔루션이 더 많지만 네. 마음은 그렇죠. 이 훨씬 더 임관이 네. 많이 가 있고. 근데 또 이것도 시기가 그렇지 또 다른 때에는 1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일 오히려 임간했어요. 연 전체로 보면. 네, 연 전체로 보면. 네, 네. 시기마다 조금 바쁠 때가 많아서 지금은 그렇고. IT 솔루션은 매출이나 뭐 순위 흐름은 어떻습니까? 제가 18년도 화사 터지고 거기에서 번 돈이랑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를 했던 회사인데 그때는 빚도 한 10억 정도 이 회사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빚 있는 회사는 거저 가져가라고 해요. 그렇죠. 네. 우발 채무도 있기 때문에 네. 숨겨져 있는 채무가 있어서 연대 보증도 네. 걸려 있고 뭐 네. 중기청 뭐 여러 가지 뭐 매입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소장님 CTO가 제 친아버지셨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회사를 위해서 한 10년을 노력을 하셨는데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변호사를 처음 써서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를 몰아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액면가로 주식을 샀죠. 그때 당시에 매출이 43억이었어요. 매출 43억에 겉으로 드러나는 빚만 10억이 있고 네, 또 그 대표이사 뭔가 법적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분이 또 관련된 횡령. 그 감옥에 가시고 네. 근데 뭐 이건 내부 사정인데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액면가로 산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좀 뭐랄까 그때는 정말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대표이사가 횡령하고 뭐 해서 저희 아버지 월급이 안 나왔고 뭐 저도 뭐 그러니까 제 거에서 많이 나갔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업을 하셨어서 빚이 애초에 집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갚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 나름의 보답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 욕심이 있어서 샀다기보다는 아버님을 그냥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것도 있고 말아먹어도 아버지가 말아먹어라. 왜냐면은 아버지의 뭔가 이 혼과 딸이 혼이 담겨 있는 회사라서 이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많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남한테 주기도 좀 그렇고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은 9월에 대표이사가 됐죠. 그 회사에 대표이사가 돼서 경영에 어떻게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여를 해서 정말 남들은 상속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정반대가 돼서 네, 아버님의 네. 실제로 재직 중인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 회사를 인수해 주신 거죠. 네. 그렇죠. 말은 인수인데 사실 굉장히 싸게 좋은 서로 이익점을 찾아서 잡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서 43억으로 그 년도를 짓고
그 다음 연도에는 좀 작년 2019년에는 네, 19년에 63억 하고 빚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인의 빚은 빚은 그 저거 남아 있어요. 3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10억 중에 7억을 해결하셨군요. 거의 진짜 좀 지금도 감사한 게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뭐 공기업들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껴 있었는데 다 기다려줬어요. 저희 대표이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 전 기다려- 대표이사. 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업체들도 사실 미수금이 저희한테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는 그것도 다 여신도 끌어쓰고 뭐 여러 가지 다 썼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 기다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보답하고 제품으로 보답하고 지금까지 파트너가 돼서 현재까지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때 19년도에 어떻게 보면 63억을 하고 그리고 빚 7억을 털어내. 네, 7억은 털었죠. 대신에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죠. 털어낼 걸 다 털어냈으니까. 네. 뭐 법인의 돈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정말 그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인수하면서 제가 보증을 처음 썼거든요. 네. 네. 보증을 처음 쓰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딱 그 보증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 연도에 보증제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도 일단은 했죠. 하고 저도 이제 참여해서 운영할 거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드리고 근데 아버지가 정말 죽어라 했어요. 일을 저한테 패기치기 싫고 좀 가장이 그런 거죠. 책임감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거의 다 잊고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뭐 했던 거는 그냥 뭐 딴지 걸고 뭐 얘기 좀 나누고 뭐 어디에서 서류할 거 있으면 좀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거가 사실 이쪽 업계는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좀 답답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봤으니까 제안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